안녕하세요.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오늘 뉴스와 이야기는 임전수 원장님과 학부모님 박수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생도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리고 지금 학교의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참정권도 확보가 돼서 선거에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 교실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참정권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서연입니다. 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 교실 내에서도 어머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직은 많이 훈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서 K 민주주의를 끌어가야 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지는 것이다. 훈련되어진다는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선생님? 예, 저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교복 입은 시민, 학생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갖춘 인격체로서의.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 교육의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교육의 내용을 함께 토론하고, 또 실제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데서 넘어서 민주주의를 사는 일이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거에 그렇죠. 대한 것들. 민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실습을 나오거나 학생들 중에서 현장에 이렇게 취업을 한 사람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어떤 데 숨이 막혀요. 질문을 많이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공부하는 곳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야. 네가 해 그거는. 그리고 결과물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데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그래서 어머님은 어떠세요?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년 때는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에 녹아져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아이들 줄서기부터 배우는 게 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발걸음의 시작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고학년들이 되면 전교학생회장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한 자기의 공약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이런 걸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시작이면서 시민이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모습이 가장 아이들에게 느끼기에는 이게 처음에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저도 홈룸 시간인가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HR 시간을 회의하는 시간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거기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 그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때 어떤 선생님들은 그때 박정희 정권 무지하게 욕을 했거든요. 학교 교실에서. 그러면서 들으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독재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했었던 기억들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학교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식 중심이 많았죠. 실천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도 논쟁적인 주제들은 대개 다 좀 피해 왔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더 그랬고요. 또 정치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매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사를 이렇게 고발을 한다거나 교사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문에 내서 어렵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꽤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또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내란 상황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현실 광장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좀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그런 이 좀 늦은 걸음과 이 역사 현장에서의 청소년들의 그런 발언, 청소년들의 행동들은 많은 괴리가 좀 있죠.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주의, K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의 교육이 가장 앞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 훌륭해서 그런지 우리 교육의 목표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그 교육기본법에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실제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천 중심보다는 지식 중심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좀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제 생활 교육이니 또는 뭐 이 교육의 주체니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현장은 뭐 이렇게 크게 변하는 흐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기획하거나 축제를 기획하거나 또는 뭐 자기 대표성을 발휘하는 또 회장이나 대의원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일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와 또는 뭐 교육청과 또는 뭐 학교 밖에 이런 기관들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는 일 등 나름대로 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곳으로 학교가 이제 변해가고는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요. 네. 뭐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식사하거나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나요? 요즘에 아이들 작년에 그런 이제 네. 나라의 현실을 겪고 나서 아이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당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가 잘못된 부분이진 않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쇼츠들이 너무 많이 정치라는 나오죠. 네, 네. 그런 부분을 보고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틀린 거야? 라고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을 때 저는 너의 생각은 어떤데? 네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은 뭔데?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 진실인지 찾아볼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저녁 식사의 메뉴를 고를 때도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내요. 언니는 큰 언니는 뭐가 좋고 둘째 언니는 뭐가 좋아. 근데 나는 이 둘의 합의점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난 이게 좋은데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근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다 따르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전에는 그렇게 했던 부분을 자기네들끼리 또 조율하는 그 자체가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그게 분명히 가정에서의 시작이라고 아이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박소연 어머님 가정은 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군요. 민주적인 아유, 훌륭한 가정.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니, 저희 집은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돼요. 제가 발언권을 자꾸 제약당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측면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은 소리를 줄여야 되고 예.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할 그 말을 하다 보면은 좋은 쪽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처음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건 맞다 안 맞다 이런 그런 저기를 찾아가는 그런 걸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 교사로서 활동도 하시고 행정가로서의 일도 하셨어요. 예. 이런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뭐 짧은 새에 크게 변했는데요. 우리가 민주화가 이렇게 크게 진전이 되고 인권이나
또 기후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이런 감수성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크게 이렇게 좀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학교에서도 같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막 초기에 이제 교사가 됐을 때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독재 그런- 시대였죠. 예, 그렇죠. 암묵하고. 예. 예. 그런 시기의 학교의 모습은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좀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정말 교육 과정이나 아이들의 의사결정, 교복을 입는 일, 뭐 이런 매우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의사결정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머리 염색을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새롭게 축제라는 형식으로 아이들 발표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기획한 걸 학교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교육청이 또 지원을 하는 저희 다닐 때는 톱다운 방식이었어요. 학생회에서 몇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뭐뭐 하자 그러면 그대로 그 안에서 토의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어요. 저희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그런 가치 말하자면 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공동체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말을 하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정치 영역을 제외한 학급에서의 운영이라든가 학교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나 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학교가 또 교사들이 이거를 빠르게 이제 아이들의 권리로 아이들의 이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넓혀졌죠. 교육의 관점에서. 근데 이제 유난히 이제 이 정치적인 선택이나 정치적인 판단이나 노동의 가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도 많이 이렇게 제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탄핵 정국을 보면서 학교 교실에서 상당 부분의 학교들이 중계하는 거를 TV로 다 실황을 교실에서 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나? 좀 견해가 다르고, 근데 또 반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또한 네.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예. 시청을 할 거니 아니면 불편하니 해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요라고 선생님한테 질의를 던졌고 네네. 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잘 모르겠는데 봐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시청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높았던 부분으로 애들이 시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결정을 한 건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이 민주주의적인 분위기가 혁신학교 이후로 크게 이제 이렇게 학교의 문화 자체가 좀 변화를 했죠.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그렇더라도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든가 이 정치를 특정한 사람을 선출하거나 또는 안 되게 하거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또 존재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데 네. 교사가 정치적으로는 뭐 금치산제에 가까워서 정치적인 뭐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너무 학교에는 오랫동안 강하게 좀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어떤 국어 선생님은 일제를 칭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그 기미가요를 부르면서 본인의 일본은 뭐 모래가 모여가지고 뭐 흙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우리나라는 국가는 별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역사 선생님은 독재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성적 떨어지면은 진짜 엉덩이도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군사 독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민주화가 훨씬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 오랜 관행과 문화, 이 정치에 대한 매우 협소한 해석, 네, 그리고 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는 거하고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거하고는 훨씬 다른 개념의 문제인데 네, 정치적인 의사 표시 자체도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이렇게 보는 이 과도한 시각들이 너무 현장에는 좀 많이 의존하고 있고 교사도 시민이고 학생도 시민이고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 이제 학교인데 네, 학교는 뭐 교육적 관계이지만 시민으로서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잘 용납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미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정당도 가입하고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사 표시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또 노동의 가치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사인데 네. 그 교사에게 입을 이렇게 재갈을 물린 형국이 되잖아요. 우리 교육의 목표에 예, 그렇게 예. 떠 있다면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지. 민주 시민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공부하는 거죠. 함께 예. 공부하는 건데. 아, 요즘에는 그렇죠. 함께 공부해요. 예, 지금 예. 원장님 말씀하신 같이 학생을 예. 그 완전한 인격체로서 예, 민주 예. 시민으로서의 생각을 가지시니까 예. 그런 말이 잘 나오네요. 이제 저는 아직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였던 게 저는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과거 같으면은 이거 그 구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있어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그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고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체제를 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체제 자체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도 그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나라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라는 네. 생각들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리하게 잘 아니,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하고 책도 개별적으로 역사책도 보고 막 그러면서 식견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지식의 불균형, 뭐 어떤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캠페인이나 시위의 반응들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저는 뭐 경험으로서 민주주의 또는 뭐 체험으로서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배우는 걸 실천하고 익힌 걸 실행하는 개념이 크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의 학습이라는 개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신영국 선생님 말씀처럼 배운 걸 실천하는 네, 게 이제 학습인데 저는 뭐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치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네, 또는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뭐 예를 들면 학급 반장을 뽑거나 학급 대의원을 뽑거나 또 소풍지를 우리들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사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의사 결정은 어떤 일이든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내가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에게 서로의 존엄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하는 건 일상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들의 일상은 학교 생활이니까 학교의 생활, 교육과정 내에서의 그런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또 이 학교 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사는 문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 생활 전반이 가장 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터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표현할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덜 표현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걸 서로 다 인정하고 함께 학교라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 네. 이게 민주주의를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머님 우리 아이가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적 견해가 좀 부족한 아이와 네.
좀 너무 좀 극단적인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 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쟤는 만나지 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네. 존중해야 된다. 일단 아, 걔를 존중. 네. 걔가 말하자면 정말 못 알아듣는 네. 뭐 그게 왜 이런 아이들이 꽤나 있더라. 그러면 일단 들어줘라. 네. 들어주고 네가 할 얘기는 그 아이가 말이 다 끝나면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얘기를 해라. 나는 너를 충분히 네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너가 모르는 거 우리 같이 찾아볼 네.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존중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서로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견해가 다르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모르는 부분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서로 동시에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존중되지 않고 각자의 생각만 큰 소리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할 때 일단은 그 아이 얘기를 들어.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너가 그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얘기했을 때 그 아이도 네 생각을 반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립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배려를 주고 서로의 얘기를 존중을 하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너무 말씀하는 교과서적으로 거는- 말씀하시는 아니, 건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실제는 또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격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거를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죠. 아 훌륭하네요. 아니 네. 제가 이제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교 시민이 탄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 이제 이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가치를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또 우리 학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정이 시민이 탄생하는 곳인 것 같아요. 가정. 아니, 그러면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셨으니까 예, 예.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들을 민주시민으로서 가르치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행정만을 하는 건지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것들을 또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우리 사회 전반이 크게 변했듯이 학교 현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방금 이야기한 그 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예. 배려하는 뭐 이런 단순히 가치가 학습의 이제 공간이 그렇죠. 아니고 예. 예. 그런 게 민주주의의 가치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다수결도 민주주의 한 내용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가치와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상에서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토론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토론 캠프를 한다거나 민주주의 워크숍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내에서 네. 일상적으로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자기의 주장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고 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삶과 교육과정 내에서 일상이 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그런 이 가능하도록 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죠. 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이 시대적인 과제 말하자면 어른들이 그림자를 보고 큰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약자에 대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런 존엄함에 대한 이 그런 배려와 이 지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우리 사회의 일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일 이것도 사실은 학교 현장을 크게 변하게 하는 큰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 속에 이제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자연스럽게 좀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오늘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학생들의 참정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전수 원장님이 신청하신 EXO의 첫눈 포스트 스노우 영어로 해야지 더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예. 경쾌한 리듬이 좋습니다. 네,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